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알고 보시면 도움이 훨씬 더 배가 되실 거예요. 여기 쭉 역사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빨간색이 매매, 파란색이 전세, 초록색이 월세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여기 갑자기 맥없이 매매 거래량이, 가격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체가 이뤄지죠. 이게 헬리오시티 입주 때부터 약 6개월 정도 침체되었던 시작입니다. 그런데 헬리오시티만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전에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크게 터졌었고 2018년도에 9.13 대책이 터졌었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대량의 입주와 만나면서 시장이 완전 맛이 갔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가 안 나가고 매매가 전세가가 당분간 같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갑자기 급매가 출현을 했고 경매의 입찰자도 줄어들었었고 사람들이 집을 안 샀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이 지금은 훨씬 더 오래 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시 수요가 들어오면서 전세가부터 회복을 하고 거래량이 회복을 하면서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을 전 한 차례 지켜봤는데 이때 시장이 지금이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대량 입주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서 지나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었더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헬리오시티 입장에서는 헬리오시티의 급전세를 잡으신 분들이 정말 큰 이득을 봤어요. 헬리오시티 급전세로 저렴하게 주거하시면서 청약을 넣거나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셨고 헬리오시티랑 인근에서 급매를 던진 분들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를 하셨고요. 다만 버티지 못한 분들은 체력이 안 된 거예요. 돈에 대한 체력. 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대출을 땡겨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던져버리는 분들이 헬리오시티 인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거의 도봉구나 강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여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추후에 시장은 또 회복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랑 같진 않지만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말고도 경기도 고양시나 광명시나 시흥시나 인천시에서 이 방법을 토대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그게 입주 물량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실거주 3년 유예가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거 하나 통과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 게다가 완전 폐지가 아니라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기사 내용대로 전세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지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매도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기사랑 데이터 몇 가지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전망 강의 2월달 동안 오픈되는 거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이번 주 수요일날 오후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특강 하는 것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부분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여러분이 분양을 받은 다음에 준공을 때리면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못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팔 수는 있는데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여러분이 2년 이상을 반드시 실거주해야 되는 법이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이 풀린 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 됐었는데 이게 여당 야당이 된다 안 된다 싸우다가 실갱이 끝에 결국에는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총선 전에 야당도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가 주요 대상 단지예요. 강동구에 있고요. 은평구, 성북구, 그리고 하남시랑 광명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평범한 시장이라면 아무튼 간에 전세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내려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여전히 그건 유효합니다. 다만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예전 같은 제 표현으로 정상 시장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정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가 돼 있고요. 기어갑니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목돈, 돈에 대한 값어치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요. 돈을 빌리는 대가도 비싸고요. 그걸 땡겨 오기도 어렵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급매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기 전에 제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매매가의 하락이거든요. 매매가 상승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직. 매매가의 하락은 급매를 던지는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이 급매는 도대체 왜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싸게 내놓는 걸까요? 세 가지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땡겨올 수가 없는데요. 집을 가진 사람이 돈을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판다. 매도해버리는 거. 두 번째, 전세를 놓는다. 세 번째, 대출을 받는다요. 그럼 따져보시면은 매도 안 되죠. 전세 안 나갔었죠. 지금도 잘 안 나가요. 저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은 나눠야 되거든요. 실거주 의무 적용 주요 단지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금매가 늘어날까요? 가격이 올라갈까요?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돈을 땡겨올 방법이 없으면은 금매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금매를 던지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더 큰 데미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돈을 땡겨오는 방법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는 뺄게요. 매도가 금매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를 땡겨올 수 있게 됐죠. 이게 중요해요. 전세가는 내려갈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전세를 놓고 싶은 임대인이 한 번에 늘어난다면 전세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강남의 주요 단지들이 입주할 때도 원밸리조차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이 속도란 게 있기 때문에 전세는 약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개포동. 그러면 여기 단지가 입주할 때 전세가는 약세를 보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세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가서 이 단지에 급전세를 구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게 아니라 여기 입주가 있으면 신축이니까 인근의 구축 단지의 전세가 더 떨어지지 않겠냐? 합리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출회할 때 급전세란 게 나와요. 정말 돈이 급하고 겁을 먹어서 아주 싼 가격의 전세가 나오는데 그런 게 초기에 몇 개가 그대로 나가버리는데 그걸 잡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구축의 전세가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는 새 아파트의 급전세 가격에 비교하면 늘 가성비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세입자분들에겐 기회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분양받은 분들은 전세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땡겨오는 방법 중에 전세란 부분이 지워져 있다가 이건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에요. 전세를 놓을 수 없었답니다. 불가능했어요, 법적으로. 물론 놓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편법이니까. 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옵션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돈을 땡겨올 수 있는 루트가 한 가지 추가가 된 거죠. 대출도 있고 전세도 있으니까 금매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분양받으신 분들은 전세가는 내려가겠지만 금매가 나올 확률은 떨어질 것이고 세입자분들은 급전세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요. 얘네가 입주할 시에 새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약세로 돌아설 거예요. 하지만 얘네는 돈을 땡겨올 방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금매는 줄어들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세가 한꺼번에 나오면 다 소화가 될 거냐? 예, 다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딱 표를 보셔도 예전에 전세 거래량에 비해서 평균 전세 거래량이 늘었죠. 전세 수요가 예전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세 수요가 폭망해서 전세가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전세 임대인이 망해서 내려간 거지 전세 수요 자체가 그렇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매달 평균 2,000건 정도 더 거래가 되고 있고 월세 세입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 월세 안에 반전세, 반월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싶어하는 임대인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을 약간은 백업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장에 있는 전세 수요가 여기를 다 메꿔줄 건데요. 집을 구하는 분들은 여기를 볼 게 아니죠. 집을 구하는 수요자분들은 아까 입주하는 단지 인근의 구축을 보는 게 좋은데 구축 안에서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있거나 매물이 꽤 쌓여있는 단지를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변동의 속도 문제인데 전세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신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면은 전세 수요를 확 뺏깁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의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러면 전세 만기가 다가온 인근 구축의 소유주가 느낌이 확 와요. 이거 팔리지도 않고 전세가도 내려가는데 전세가 나가지도 않고 대출을 알아보니까 대출도 만만치 않다. 이거 던져버려야겠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벌써 2년 동안 2번 정도 반복된 시장인데요. 그런 초금매를 잡아 놓으시면은 이런 신축의 입주가 끝나고 전세가가 다시 안정이 되면서 금매가 줄어들면서 그 회복분만 가져가도 안전마진이 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집을 구하는 분들은 이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때 인근 단지에 매물이 좀 많고 전세가 잘 안 나가는 단지를 잘 봐놨다가 요새 거기도 금매나 초금매는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초금매는 없어요. 그런 곳에
다시 한번 급매나 초급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캐치할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각자 포지션이 다르죠. 가지신 분들은 더 잘 버티면 됩니다. 세입자분들은 여기 급전세 구하면 됩니다.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선 급매를 사는 게 중요하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기서 급매를 노리는 것보다 이제는 인근에 침체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이용한 초급매 매매를 노려보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앞으로 입주할 그냥 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시장을 팔로우업 하면서 시장에 정말로 기회가 나타났었는지 확인하시면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